캐나다 연금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캐나다 국민연금 CPP를 한 달에 700불씩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게 되면 그 700불은 그대로 내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배우자가 오랜 시간 일하면서 만든 연금이니까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건지. 캐나다에서 26년 살아왔지만 저 역시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생각했던 것과 실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한인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받는 일상.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참 평온하고 감사한 시간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아내가 혼자 남게 된다면 우리 집 연금은 어떻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연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외면했었다거나 할까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다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의 연금의 변화에 대해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고 실제 규정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제도가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 사별로 어느 한 분만 남게 되었을 때 OAS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CPP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GIS 보조금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숫자를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OAS 노령연금입니다. 이 노령연금은 철저하게 개인 기준의 연금입니다. 내가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나의 권리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내가 받던 OAS 금액은 아무런 영향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남아 계신 분의 노령연금은 깎이지 않고 기존의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은 오늘 영상에서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캐나다 국민연금 CPP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받던 CPP는 배우자가 그대로 이어받겠지. 하지만 실제 캐나다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받던 CPP 연금 자체가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남아있는 배우자에게는 CPP 유가족 연금, 새로운 이름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남아 계신 배우자도 CPP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의 결합 연금 계산 규칙이 적용이 되어 최종 지급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숫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78세 남편이 CPP 캐나다 국민연금을 월 700불 받고 계시고 아내는 CPP를 월 380불 받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실 때는 월 1080불의 CPP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내는 남편 CPP 700불을 그대로 이어받게 될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결합 계산 규칙에 따라 남편의 CPP 기록, 남아 계신 배우자의 기존 CPP와 정부 공식 계산 기준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 실제 사례 수치를 정부 결합 계산 기준에 적용해 보면 남아 계신 배우자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최종 유족 연금은 약 252불 정도가 됩니다. 결국 혼자 남으신 배우자는 본인 CPP 380불 그리고 정부 공식 계산에 따라 산정된 유족 연금 약 252불을 더해 월 약 632불 정도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계실 때 받았던 1080불과 비교하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실제 생활 구조는 생각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CPP가 없거나 매우 적으신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서 CPP 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유족 연금 계산 구조상 배우자가 받던 CPP 연금 금액의 최대 60% 범위 안에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남편 CPP 연금이 700불이었다면 유족 연금 계산은 약 420불 수준부터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즉, 배우자가 살아계셨을 때 받던 남편의 연금 월 700불에서 혼자 남으신 부인이 받게 되는 남편의 유족 연금은 월 420불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정부 공식 계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배우자 CPP를 그대로 승계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식 계산 규칙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CPP 장래 보조금 제도입니다. 고인이 CPP 납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정부는 장래 보조금 2,500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유가족 연금과 이 2,500불의 장래 보조금은 절대로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니 반드시 배우자의 사망 진단서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CPP 유족 연금이라는 건
먼저 떠난 배우자가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GIS 소득 보조금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사별 이후 달라지는 노령연금 OAS와 캐나다 국민연금 CPP 중심으로 먼저 정리하였고, GIS 보조금 부분은 다음 영상 파트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에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더해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고 실제 제도를 살펴보면서 캐나다의 복지 시스템은 홀로 남은 시니어가 최소한의 삶의 안정과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와의 이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의 삶은 또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기에 캐나다 연금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 역시 앞으로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밴쿠버와 캐나다에 계신 우리 한인 시니어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